미국이 이란의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하고 딱 이틀 만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급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전쟁이 곧 종식될 거란 얘기에 전 세계가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이 시점에서 전쟁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상 처음 실전에 쓰인 슈퍼 벙커버스터의 실제 파괴력과 성능입니다. 이걸 가장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을 나라는 바로 북한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땅굴 파기의 1인자가 북한이기 때문인데요. 이 땅굴에 대한 공략법이 나왔다? 아마 북한은 지금의 전략 전술을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긴급 편성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벙커버스터의 파괴력, 효용성, 이게 한국의 방위산업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미국은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개입하는 걸 사실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절대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유일한 임무, 오직 미국만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란은 포르도와 나탄즈 같은 곳의 지하 깊숙이에 핵시설을 숨겨두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무기체제로는 지상시설밖에는 쓸어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국제적인 우려 속에 시작한 좀 무리한 전쟁인데 이 전쟁을 아니한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개입이 굉장히 절실했고 특히 미국만 가지고 있는 이 벙커버스터가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벙커버스터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는 관통 능력이 한 지하 6m 정도까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포르도 같은 곳의 핵시설이 지하 80m, 90m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6m짜리 관통하는 벙커버스터는 뭐 택도 없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슈퍼 벙커버스터의 정확한 이름은 GBU-57MOP라는 거예요. 그 무게가 13.6톤에 달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폭탄이다 보니까 이거를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폭격기는 미국의 B2 폭격기밖에 없어요. 얘가 지하 한 60m까지 뚫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괴력도 파괴력이지만 이 정밀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번 뚫고 거기 뚫은 곳에다 또 뚫고 이런 식으로 폭탄을 땅속으로 투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인공지진을 일으키면서 설사 조금 밑에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같이 지진으로 붕괴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벙커버스터한테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폭탄이 지면을 때리는 순간 폭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60m를 뚫고 내려갈 때까지 터지지 않아야 돼요. 이거를 지연신관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밀도를 얘가 센서로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지하 시설이 있다면 뻥 뚫린 공간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뻥 뚫렸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 거기서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기능을 담고 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이다 보니까 GBU-57 같은 경우는 뭐 핵탄두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대량 살상 무기도 아니기 때문에 재래식 폭탄으로 분류가 되는데도 미국이 이 가장 중요한 전략 무기로 분류를 하면서 우방 중에 우방인 이스라엘에게도 이걸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엄청난 폭탄이니까 이란의 지하 핵시설은 다 파괴가 됐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사실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파괴력은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이 벙커버스터가 실전에 쓰인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 쓰였을 때의 이 효과가 똑같은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현재 이란의 벙커버스터 투하 현장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위성 사진과 미국과 이란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놓고 분석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사진으로 보면 이란 지하시설이 있는 곳에 선명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하시설이 정말 다 파괴됐느냐? 일단 트럼프는 그렇다고 있어요.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하지만 당장 미국의 합참의장만 해도 발언이 교묘하게 온도차가 좀 느껴집니다. Final battle damage will take some time, but initial battle damage assessments indicate that all three sites sustained extremely severe damage and destruction. It would be way too early for me to comment on what may or may not still be there. 거기에다가 이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گویا فقط دو تا تونل
ورودی و خروجی فوردو آسیب دیده و دوباره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بلوف زده و مدعی شده که ما فوردو رو از بین بردیم و سایت‌های هسته‌ای رو GBU-57 이 슈퍼 벙커버스터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땅속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 뭔가 뚫고 들어갔다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벙커버스터 실전 효과에 이렇게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건 최근 무기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인류가 옛날부터 써오던 지하 벙커라거나 지하 요새는 사실상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는 파괴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외과 수술을 하듯이 정밀하게 지하시설만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새로 등장을 했다. 이거는 각국의 전략사를 새로 바꿔야 될 만큼의 엄청난 무기의 등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갖고 있다고 알려진 이 슈퍼 벙커버스터와 동일한 성능이거나 아니면 혹은 더 대단한 파괴력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벙커버스터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무5입니다. 한국의 현무5는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현무5는 2010년에 이 우리나라가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은 후에 개발이 시작이 됐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산 지하를 통째로 지하 요새화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북한의 산은 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에게 보복할 수 있는 보복 무기가 뭐냐? 라는 걸 놓고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고, 그때 이제 마침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이제 시험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딴 거 할 거 없고 저거를 미사일에 실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애초에 개발 취지였어요.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는 폭격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탄도 미사일의 형식으로 실어서 쏘자라는 게 현무5의 아이디어입니다. 애초에 만들 때 벙커버스터를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북한 같은 곳은 이 지하 요새 중에 깊은 곳은 한 지하 300m까지 내려간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미국의 슈퍼 벙커버스터인 GBU-57로도 조금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GBU-57의 무게가 13.6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무5는 탄두의 무게가 8톤에서 9톤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미사일 탄두가 보통 1톤 정도 하거든요. 현존하는 미사일 탄두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미사일에 탑재되는 탄두고요. 또 미국의 GBU-57은 그냥 이 자체가 폭탄입니다. 즉 현무5는 탄두만 분리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9톤짜리 탄두가 떨어지는 거고, 미국의 벙커버스터는 이게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타격을 하는 그 무게를 따지면 그건 사실은 미국의 슈퍼 벙커버스터보다 가볍습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파괴력이 커지고 관통력이 세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벙커버스터보다 약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빠르게 타격 지점을 타격하느냐도 봐야 되거든요. 미국의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 실어서 폭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쏩니다. 이러다 보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미국의 벙커버스터보다도 더 파괴력이 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한 60m 지점까지 뚫을 수 있다면 한국의 현무5는 100m 지점까지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벙커버스터는 그냥 뚫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터져야 될 때서 터져야 되는 각종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나 북한의 지하 요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가짜 빈 공간들을 막 만들어 놓고 얼기설기 이거를 막 섞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파악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센서 같은 게 현무5에도 똑같이 담겨져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얘들이 잘 모르죠, 현무5가 어떤 무기인지. 근데 이번에 네.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이란이 피격된 사례, 특히나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 그 현무5도 이것과 뭐 유사한 혹은 더 개선점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밝혀진다면 북한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현무5처럼 탄두의 무게를 계속해서 증량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북한 같은 적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단단한 암석층을 뚫고 들어가서 터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장비가 그 엄청난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강철을 개발을 해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강철을 이걸 둘러싸야 될까를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했고, 미군이 직접 에글린 강철이라는 특수 강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벙커버스터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국방과학연구원이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현무5에 들어갈 강철을 자체 제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원이 특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미국 벙커버스터에 쓰인 에글린 강철보다도 15% 정도 더 튼튼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소재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력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개발하고 연구한 거는 ADD 국방과학연구원이고요. 이제 이들이 생산을 하진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현무5의 탄도와 미사일은 하나 에어로스파이스에서 만들고, 이 현무5를 실어서 움직이는 이동식 발사대는 기아 자동차에서 만듭니다. 전부 우리나라 기업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고, 그래서 한국의 방산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참에 우리나라 벙커버스터를 수입하려는 나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 방산이 해외로 활발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 확실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미사일을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2001년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이라는 국제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미사일을 수출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엄청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얘기도 나와요. 지금 현 시점 방위산업계의 가장 핫템은 벙커버스터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라는 핫해진 기술의 이 정점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만들어내는 다른 이 물건들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이 방위산업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현재 우리 산업계의 상황을 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모든 산업과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고 있는 철강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화학산업까지도 전부 죽어가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중동 전쟁은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이 불안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귀에박정원에서 또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